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싸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이 얼굴로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복면 은산인 듯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까다로운데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시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외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밀리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울산 장려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바로 무장투쟁으로서 일본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무장투쟁의 하나의 일부로서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폭탄이나 이제 총으로서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의열투쟁의 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을 맞는 일부러 하지 마. 이름 나오려고. 뭐 하는 거야? 이름 나오려고. 의열단 때문에. 의열단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조승우 씨가 바로 김원봉 역할을 했었죠. 맞아요. 암살 안 받는 거. 처음에 이제 의열단 암살도 보고 그러세요. 문화활동도 좀 하세요, 여러분. 시험 끝나면 문화활동 좀 하세요. 의열단은 처음에는 이제 개인 한 명이 폭탄을 들고 가서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토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총독부에다가 종로 경찰서에다가 아니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자로는 먼저 교과서 한번 볼까요? 예. 교과서 244쪽에 보면 거기에 얼굴들과 그의 업적이 잘 매치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강우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강우규는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사이토 총독에다가 폭탄을 던졌고요. 두 번째 인물은요? 김익상은 어디에 던졌죠? 조선 총독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은 종로 경찰서. 마지막으로 나석주라고 하는 인물은 나석주 남이 박사인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이제 잘했어요. 자꾸 이상한 잡소리가 들리는데 나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개인들이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일본과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독립되나요? 아니야.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바로 우리 신채호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누게 되죠. 그러자 신채호 선생님이 이러한 글귀를 하나 남겨줍니다. 조선 혁명 선언. 바로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도 아니요 준비, 즉 독립을 위해 준비, 즉 실력 양성 운동도 아니다. 우리는 무장투쟁, 이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지식인들과 우리들이 민중에게 직접 들어가서 민중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민중이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민중 직접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 개인적인 투쟁에서 넘어서서 민중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나서게 되고요. 이러한 결실로서 맺어지는 단체가 바로 민족 혁명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
즉 정치적 단체로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자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바로 강우규, 김익상, 김성우, 나석주 등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신치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의열단의 색채가 민중 직접혁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인애국단은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우리 구형이랑 관련이 있죠. 김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한민이에요? 한인 애국단이에요. 살아계세요. 우리 오빠는 이제 김구가 있죠. 사실은 어떤 단체에 있었죠? 1920년에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를 이끌었었죠. 근데 임시정부의 주요 그 독립운동 방향은 뭐였나요? 외교. 그렇죠. 외교였죠. 이거 대답하려고 엄청 기다렸나 보다. 외교였는데 외교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실패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국민 대표회의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누가 생기게 되죠. 의견 다툼이. 개조파 창조파. 대조파와 상조파가 나타나요. 수업할만 안 나네. 그래서 둘이 논의 끝에 결국엔 해결을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힘이 어때요? 약해지게 되고 다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구형이고요. 근데 뭔데 김구예요? 김구 선생님이요.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나 우리 뭐 구 오빠. 그냥 오빠, 뭐 삼촌도 좋네요. 네. 너 정말 지금 되게 재미없고 관심 안 줘서 계속 저런 얘기 많아. 그니까요. 겁나 못 짜증나. 나가서. 그쵸? 저거 이 부분 목소리 편집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부탁드려요. 이 목소리만 쏙쏙 빼주세요. 네. 장원준 목소리만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이제 구형이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봉창이 형이에요. 봉창이 형은 한 20대 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돼요. 오죽하면 일본인인 척하고 뭐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바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 끝에 이러한 시대는 바로 이 식민지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구형을 찾아가죠. 형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총안 자루를 이렇게 내주면서 그죠? 가서 일본 천황을 처단하자라고 하니까 우리 몽창이 형이 가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일본 천황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알게 된 바로 중국 상하이 신문이 뭐라고 신문에다가 이제 실으냐면 안타깝게 명중되지 못했다라고 일본 여기 상하이 신문에서 그것들을 신문에 실은 거야.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야? 안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죠? 다른 말로 까비 그니까. 아깝다 까비라고 실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 일본이 열받죠.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에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상하이 사변이죠. 일본도 굉장히 이게 세죠. 딱 일어나면 바로 딱 쳐다봐요. 우리 구형도 그래요. 우리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는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죠. 네. 미울한테 시해 당합니다. 미울한테 딱 시해 당하자 우리 구형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총을 들고 가서 미우라를 죽여버리죠. 우와. 감옥에 갇혀요. 멋있죠. 네. 구형은 굉장히 얼굴 동그란 안경 쓰고 약간 이렇게 되게 점잖게 이렇게 한복 입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이렇게 욱하는 사람 이렇게 욱하는. 그래서 뭐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고종에 이제 사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탈옥을 해요.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과격한 인물이에요. 이거 진짜 까먹어. 어쨌든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상하이 사변에서 이기게 되자 상하이 지역에서 파티를 열기로 해요.
파리죠. 그래서 홍커우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홍커우 파크. 그런가요? 네. 그래요. 거기에서 바로 파티를 여는데요. 전쟁 승리 파티 겸 이때 또 천황 생일이었어.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파티까지 겸해서 할 때 바로 이때 누가 가요? 바로 우리 봉길이 형이. 와, 멋있다. 봉길이 형이 바로 구형에게 받은 도시락과 물병, 폭탄을 들고 홍콩원에 찾아가게 되죠.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대요. 원래 거기에 이전에 막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간 얻어서. 네. 자, 봉길이 형이 개별적으로 찾아오세요. 봉길이 형이 이제 가서 폭탄을 던지죠. 근데 실제로 터진 거는 우리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지만 물병 폭탄 형식의 이제 폭탄이 터졌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봉길이 형이 폭탄을 성공시키자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사와이 맞죠? 거기에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신문에 나오냐면, 야, 우리 4억 중국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단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중국 국민당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입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역이 어디에 있죠? 상하이에 있죠. 근데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상하이 사건이 있으니까 상하이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도난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49쪽 보시면 왼쪽 위에 지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이 나와 있어요. 248쪽이요. 8쪽이. 나에게 고마워요. 248쪽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네. 다분히 의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목소리 한번 나와보겠다고 다분히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248쪽의 지도에 보시면 상하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오른쪽. 찾았죠? 오른쪽 중간 위쪽에 있죠? 자, 거기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항저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전자. 다음에 우한. 그 다음에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로하. 춘천. 아니, 충칭. 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1940년 방금 혜수가 자기도 목소리 나와보겠다고 기억해 충칭. 많이 찾았어요. 그죠? 많이 친하죠? 아니야. 다분히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적이네요. 지금 송은지의 굉장히 부러워하는 얼굴이 뭐래요? 바로 충칭 지역에 목소리 나오겠다고 크게는 저거 40년대. 대한민국, 예, 다 40년, 1940년 충칭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 있었다고요? 상하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충칭 임시정부로 여러분들이 따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 여기 40년 충칭에 가게 되면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김구 중심의 제 새끼손가락이요? 한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받침대 아닐까요? 단일 지도체제를 구성을 하고요. 새로운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상하이에서 주로 사용했던 독립 방법이 뭐였죠? 폭탄. 외교. 외교였죠. 외교. 원민지 학생 외교였죠. 네, 정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외교를 바꿨던 게 바로 이러한 폭탄을 통해서 바꾸게 되고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제 노선이 어떻게 좀 변하게 됐죠?
무장투쟁. 그죠? 무장투쟁의 색깔이 많이 입혀졌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 광복군이 1940년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 단체들도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일부의 세력들, 이쪽 단체들도 자신들의 세력들을 구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쪽에 이제 합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특별히 이제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김구에게 합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암산에서 그래서 막 김원봉 초창기에 막 배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김구형님 만나가지고 막 김구형님이 사법부 여기는 입법부 여기는 행정부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김원봉과 김구가 충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형성이 되고 이쪽에서도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일부가 이쪽에 합류를 하게 되고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세력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이놈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니까. 선생님이 핵심을 알려줄 테니까 우선은 그거 중심으로 알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죠.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국 광복군이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선전포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많은 지원을 받죠. 그래서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파견됩니다. 아시아 지역인 미얀마, 인도 전선에 군대를 파견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이제 실제 전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그다음에 포로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국과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실패? 아예 시도도 못 해봐요. 왜? 바로 일본이 항복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우리 구영이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있다가 항복했으면, 왜?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해서 우리가 서울에 들어가고 미국군과 함께 서울에 들어가서 그쪽을 점령을 하고 우리가 그쪽을 지역을 장악했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광복 이후에 뭔가 이빨이 쓰잖아, 그치?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일본이 원자폭탄 두 방 맞고 항복해버린 거. 아마도 미국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항복하리라고는. 그러다 보니까 항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광복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한국 광복군의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충분히 준비했던 이거 거죠. 알고 일부러 한복한 거예요? 요런 거 우리나라에 그렇게 염두에 두진 않았죠. 일본의 원칙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뭐 우리나라는 사실 염두가 없었고 미국이랑 지금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미국의 힘의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망해버릴 것 같았던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의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게 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는 게 되죠. 안타깝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정리를 해주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으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특별히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 투쟁, 국내 개인적 투쟁을 하다가 이제 민중 직접 혁명으로 변환하게 되고요.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몽창, 윤문길 의사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뭔가 기사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 다니다가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충칭에 자리를 잡으면서 김구 중심의 단일 체제로 확립이 되고 바로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 여러 다른 계열들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 임시정부로 많이 합류하게 되면서 바로 중국 관내에서 1940년대 광복 전에 있었던 여러 단체 중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되었다라고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통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 한일애국단의 활동,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활동, 그다음에 대한민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뭐 다른 반이라든지 수업할 때는 중간에 많은 단체들 사실 많이 설명했어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훅 하고 줄였어요. 여기를 다 날려먹었어요, 이만큼.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단체들도 모를까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축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민족혁명당 넘어서 읽어줄까요? 그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그다음에 한국국민당,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좀 생략을 했으니까요. 몰라도 시험이랑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선생님도 이해하는데 약 한 5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처음에 한 2년 반 정도에 이해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4년에서 4년, 5년 사이에 내가 이해했다라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 안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선생님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서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특별히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청산리 대첩부터 해서 여기 내용이 좀 까다로운데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고 이해 위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는 요 내용이라도 먼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게 됩니다. 시험 범위 끝! 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